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0일. 오늘은 이제 휴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인데, 지금 9시 29분이네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언택트로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데, 11시 되면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랑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좀 안타깝죠. 예. 근데 이제 내년 이맘때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럼 제가 이제 이 일요일 날 쉬고 계신데 잡소리를 하러 나왔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E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자본주의는 이제 비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량 뭐 이런 거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본주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성공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죠? 결국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는 이 돈을 뺏는 과정이죠. 남의 돈을 내가 뺏어갖고 한마디로 내가 부를 축적해서 많이 축적을 많이 할수록 한마디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죠.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도 어차피 남들이 이걸 사 먹고 계속 사 먹으러 오죠. 예, 그래서 인기가 있어지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고 그거에 의해서 월급으로 돈을 번 사람, 뭐 저같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부터 여러 가지 통해서 뭐 배달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엄밀히 따지면 이제 뭔가 이윤을 얻는 과정이죠. 뭔가 물건을 팔고 마진을 얻는 과정인데 이거를 뭐 EBS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돈을 뺏는 과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저 역시도 평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엄밀히 얘기하면 한정된 돈 중에서 돈을 뺏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경기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돈을 더 찍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 공급 그러다 보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 다음에 당연적으로 오는 게 뭐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제 사이클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이 오죠.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는 거는 뭐죠?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돈을 막 이제 자꾸 이제 부를 누군가 축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을 자꾸 찍어서 통화량이 팽창돼서 이제 그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부도 빈부격차도 생기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줄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뭐 대출금 상환을 하면서 통화량을 줄입니다. 통화량. 통화량을 줄이면은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뭐 상관없겠죠. 줄여봤자 나는 그냥 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특징인 이제 빚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취약해지죠. 특히 서민층이나 중산층. 뭐 빚이 과도한 사람들은 대출금리나 이런 걸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해 주니까 디플레이션이 와서 또 물건도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럼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빚잔치를 하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빚잔치로 나온 뭐 경매나 뭐 싼 물건들을 헐값에 줘 담을 수 있죠. 이때는 이제 부를 축적해준 그 일부 자본가들이겠죠. 아니 뭐 어느 정도 뭐 작은 거는 저도 할 수 있겠죠. 뭐 소액이 있다면. 그래서 빚잔치의 과정인데 이 빚잔치가 지금 이제 다가오려고 그래요. 올해 딱 하나예요. 빚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제 빚잔치를 하면서 한마디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비해서 이제 달러도 지금
그 환율이 지금 1,100원인가? 하여튼 1,000원대 초반인데 1,300원 이상으로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달러가 우리나라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 그런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우리나라 그 원화 있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 달러가 폭등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럼 IMF 때하고는 또 달라요. 예.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저 나라는 지금도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경고 단계인가요? 경고 단계로 지금 레벨을 올렸죠? 예. 한 단계 올렸습니다. 예. 몇 달 전에.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 GDP 기준 이제 가계부채나 뭐 이런 거 합치면 뭐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보죠. 예. 이 빚이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해요. 예, 빚. 그래서 빚잔치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정부에서도 조만간 뭔가 이제 자꾸 계속 대출도 쪼이고 풀었다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시중 정책 금리는 뭐 함부로 올릴 수 없다고 미국과 맞춰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정책 금리는 뭐 그대로 있다고 해도 이 시중금리인 이제 코픽스나 이런 그 시장과 연계된 이 금리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그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맛이 가는 거죠. 이제 일반인들은. 예. 그래서 이제 빚잔치가 남았다. 그러면서 뭐 빚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주가랑 뭐 이런 부동산 살 돈이 있겠어요? 예.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결국 이제 고난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뭐 1차 경매, 2차 경매 대란 뭐 이런 용어부터 쓰면서 이제 빚잔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스케줄은 벌써 나왔다고 봐야죠. 내년 이맘때만 돼도 아마 죽을 마실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자리는 모든 지금 경제 시스템은 사람을 좀 안 쓰는 뭐 스마트 팩토리도 관련됐죠. 모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일자리는 좀 지저분하고 뭔가 로봇이나 자동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쪽의 일만 남죠. 배달 같은 것도 당장은 뭐 한데 나중에 이것도 뭐 다른 그런 뭐에 의해서 장악이 되겠죠. 그럼 현재는 배달이 제일 많이 되죠. 배달. 어떻게 보면 배달이 그렇게 급수를 나눌 수는 없지만 A급의 일은 아니죠. 조금 그래도 힘든 일에 속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금융 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빚을 줄여야 된다. 포인트는 빚을 줄여야 된다. 앞으로 빚이 있는 사람은 지옥을 현세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저 생각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는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 상황을 요번에는 아주 공황급의 엄청난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왜냐면 거품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 아마 좀 더 올릴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올릴 것 같아서 이때 잘 해먹고 나가면 되는데. 그럼 이제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 아실 거고. 그러면 보세요. 이 대성 엘텍을 제가 어제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장전에 발표하고 장후에 발표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전, 장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방송을 킨 건데 뭐가 있냐면요. 이날 다시 2월을 시킬 수 있잖아요. 발표를. 그죠? 만약에 2월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월을 시키는 게 낫죠. 2월을 시키고 내가 만약에 작전을 짠다면 이건 제 입장에서 뇌피셜로 한번 작전을 짜보겠습니다. 제가 작전을 짜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뭔가 발표할 것 같이 매각을 발표할 것 같이 하고 2월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하한가를 가는 겁니다. 2월이 되면 아마 하한가를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하한가 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뺐다가 윗꼬리 달면서 한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꼬리를 이만큼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차트가 이렇게 하한가 가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니,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빼겠죠. 이렇게. 다시 잘 그리면 만약에 발표를 안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한가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더 내려오겠네요. 이 정도. 그죠? 뭐 이런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성 혜택은 이렇게 된 이후에 이 가격대에서 또 매집을 하는 거죠. 조금 매집을 해서 좀 가격이 싸지겠죠, 많이. 여기서 매집을 해서 2월 또 11일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 1월 11일과 요 20일 요 사이 언젠가 요때쯤 되겠죠. 언젠가 이때 불시에 뭐 발표를 한다. 매각에 대한 거를. 저는 내가 만약에 작전을 한다면 이렇게 짤 확률도 있습니다. 유예를 하는 거죠. 이날은 또 이제 나올 것 같이 분위기는 만들었지만 이제 유예를 하고 다시 이제 2월 11일 날 발표를 한다 그러고 요 중간에 이제 갑자기 불현듯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다시 물량을 잡고 제가 세력이라면 이런 작전을 만들겠죠. 물을 한번 먹여줘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이렇게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슬그슬그 올라왔는데 얘네 입장에서 여기서 한번 털고 다시 여기서 잡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게. 그죠? 물론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면 뭐 다시 가겠죠. 근데 아마 이 아픈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락 구간이 좀 가슴이 쓰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전 발표, 장후 발표, 그래서 1번, 2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후 발표를 아마 1번으로 얘기했고 장전 발표를 아마 2번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3번이 나왔어요. 3번. 3번은 뭐죠? 유예. 유예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유예시키는 게 3번이에요, 이게. 이게 3번입니다. 그래서 유예를 시키면 어쨌든 하한가 근처를 갈 것 같아요. 거의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정답은 없는데 이 유예라는 부분도 제가 솔직한 제 마음은 한 30% 정도 유예를 발표할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회사 얘네들은 팔고 떠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뭐 양아치 한번 하고 뭐 그럼 회사로 막 그 주주들이 전화를 하겠죠. 막 불만 욕도 하고 그럼 하루 이틀 견디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수익이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날 발표를 해도 좋은데 가격이나 뭐든 이 시간에 만들고 이런 게 뭔가 한번 그러니까 골탕이라고 그러죠. 골탕이나 이 양아치 세력들은 이런 골탕이나 한번 개미들을 물을 한번 꼭 먹여요. 만약에 여기서 유예를 해서 하한가가 간다면 제대로 골탕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안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40%, 1번이 40%, 이게 30%, 이게 또 30%예요. 1, 2, 3번이.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시고 막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데 상한가는 못 가고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15%에서 한 25%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면 발표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뭐 더 정확한 그 보는 거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유예를 할 수도 있다. 저 역시도 제가 왜 이 3번을 생각을 못 했느냐면 사실은 지금 주말이라서 하루 더 쉬면서 이제 얘네가 물을 먹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이제 그냥 한번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해서 이게 하나의 안을 더 제시한 건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상황,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여건 있죠, 여건, 분위기, 여건, 이 분위기상은 제가 얘기한 1번과 2번이 맞아요. 그죠? 뭔가 나올 것 같이 다 막 해놨죠? 매각이 될 것 같이?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3번이 있다는 거예요. 3번. 주식은 항상 그래요. 네, 잡주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도 뭐 빚 다 유예시키고 그러는 뭐 개판인 나라에서 뭐 자그마한 주식 하나 유예시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요? 내가 유예하겠다는데.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예, 그런 얘기는 좀 어디 뭐죠? 반상회 같은 데 가서 하시고, 예, 이런 건 주식 세계에서는 예,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막말로 돈이 걸린 데서 뭐 야비해질 수 있으면 엄청 야비해질 수 있죠. 예,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이 어차피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번 골탕을 먹이고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리고 들어간 가격, 뭐 1,300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1,000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800원 들어간 사람, 또 저처럼 700원대 초반 이렇게 들어간 사람에 따라서 이 주식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1,300원에서 1,000원대 들어갔던 사람은 하한가 한 방이면 잘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날까지 또 빠질 테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털 거라고. 그러니까 수익이 갑자기 확 마이너스 되면서 털리는 거라고. 털어야지 손실이 막 한 20%막 될 텐데. 결국 여기에 있던 사람들 700원, 800원짜리만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얘네들은 어차피 큰 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빠져나오겠지. 얘네들은 다 물리면서 이제 털릴 확률이 높죠. 아니면 그냥 물리던가. 그래서 물려서 좀 고생 좀 해야지.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세요. 자꾸 뭐 누가 이렇게 봐주고 뭐 내가 봐주고 저 역시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산 주식은 본인이 그 커버하고 방어하고 수익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대성일 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한번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예. 저는 이제 세 가지 안을 다 얘기했습니다. 1, 2번은 저번 방송에 보시면서 아시고 이 마지막 방법은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추가로 오늘 얘기한 겁니다. 주말 잘 쉬시고 뭐 오늘은 쉬세요. 예, 뭐 주식 공부를 뭐 이런 날도 주식 공부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책이나 좀 보고 다큐멘터리나 좀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잘 쉬세요. 예, 휴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